불교계에 이어 국회도 자살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 주최한 세미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악성 댓글 등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언어 문화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부산 지역 어린이 포교와 노인 복지를 실천해온 늘 기쁜 마을의 20주년 기념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행의 과정을 하나의 점으로 표현한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오늘은 올해 불자 대상 수상자로 국가 예산정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가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살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자살률 어떻게 낮추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 자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5.6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마저도 지난달 OECD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 리투아니아가 1위에 오르면서 지난 13년 동안의 자살률 최고 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각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왜 자살로 내몰리나 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 마련한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자살 예방을 위한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를 자살 예방의 원년으로 삼아서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은 자살자의 93.4%가 사전 경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를 인식한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접근과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수를 나타내는 사회 지지망 지수 순위도 OECD 꼴찌라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번개탄과 같은 자살 수단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은 연말까지 매달 세미나를 열겠다는 계획으로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정책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 종합적인 법률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생명 존중 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세미나에는 불교계 유일의 상담 전문기관 불교상담개발원 이범수 부원장이 참석해 자살 예방을 위해 불교계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계는 노인 불자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세미나에서도 나왔듯이 노인 자살률은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의 보통 2, 3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불교계에서는 더더욱이 이 노인 자살을 중심으로 해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불교 상담개발원은 다음 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조계사 등 전국의 주요 사찰 30곳과 함께 자살 예방을 주제로 법회를 열 예정이라고 활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악성 댓글 등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언어 문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불교적 해법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계 대표 개간지 불교평론이 주최한 학술 심포지엄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를 뜻하는 구업은 부처님이 가장 경계하라고 일렀던 10가지 악에 포함될 만큼 불교에서도 중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한진그룹 일가의 막말 논란 등 말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 개간지 불교평론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언어 문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불교적 해법을 찾아보는 학술 심포지엄, 좋은 말, 나쁜 말, 그리고 불교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말이 갖는 본래적 의미,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인간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말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말의 개념과 발생 과정부터 나쁜 말의 원인과 대안까지 말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바른 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다 있다고 봅니다.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자이며 실제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며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자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다. 한성자 동국대 교수는 초기 불전에 나타난 구업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인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적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잘 말하는 법의 기준을 설정해 보자면 진실을 말하는가, 상냥하게 말하는가, 좋은 뜻을 가지고 말하는가, 유익하게 말하는가의 4가지와 마지막으로 적절한 때에 말하는가를 추가한 5가지가 될 것입니다. 경전의 교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선한 구업을 지으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점차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어. 윤종갑 동아대 교수는 말과 침묵 그리고 이심전심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했고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온 과잉을 줄여야 좋은 말이 된다를 주제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와 신희정 창원 중앙고등학교 교사 등도 참석해 과격화된 우리 사회의 언어 문화를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붓다의 대화법을 배우고 바른 생각과 말을 행하는 노력을 꾸준히 할 때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언어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조계종으로 출가한 남녀 행자 69명이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3인익의 수계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달 29일 김천 직지사에서 남행자 39명, 여행자 30명 등 모두 69명이 입교한 가운데 55기 3인익의 수계교육 고불식을 엄수했습니다. 교육원장 현흥 스님은 교육부장 진광 스님이 대독한 입제사를 통해 교육기간 동안 초발심과 출가 정신을 확립하기 바란다고 행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행자들은 오는 8일까지 열흘간 불교교리 등의 교육과정과 5급 승가고시 등을 거쳐 3인이계를 수지할 예정입니다. 서울 조계사 신도들이 하한거 해제를 맞아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생명살림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조계사는 내일 고창 선운사에서 신도들의 신심과 화합을 다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생명살림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방생의식 등을 진행합니다. 법회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조계사 신도, 불자들이 동참합니다. 조계사는 매년 동안거와 하한거 해제 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명 존중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생명살림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어린이 포교와 노인복지에 앞장서온 사회복지법인 늘기쁨 마을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직원 10명으로 시작한 늘기쁨 마을은 어느덧 청년기를 맞아 지역사회의 든든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식 현장에 부산 BBS 박세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사회복지법인 늘기쁨 마을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부산 사구 관음사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부산연합회 임원 스님들과 사하구청장, 구의장 등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이끄는 인사들이 모여 함께 축하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은 늘기쁨 마을 대표이사 지연 스님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20년간 어린이 포교와 노인 복지에 힘써온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을 시절에 이런 늘기쁨 마을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이곳 활동을 시작하시는 모습, 또 꾸준히 그 모습을 밀고 나가시는 그 모습에 저희는 항상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연 스님은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기쁨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것, 그 정진하는 힘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인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저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기쁨 마을은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써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법인 직원에게 상장과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산사음악회에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이삼스님과 전문국악인들이 전통음악을 연주해 지역 주민들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년) 전 직원 10명으로 시작한 늘기쁨 마을은 현재 9곳의 복지시설에서 180명이 일하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달 중에는 사구 장림동에 새로운 노인복지관을 설립해 지역사회 곳곳에 따스한 손길을 전할 예정입니다. 부처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복지사업을 펼치는 늘기쁨 마을은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등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과 아가씨, 아내의 동생은 처남과 처제로 부르는 성차별적인 가족 호칭 개선 등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부계에는 친할 친자를 붙여 친가라 부르고 목에는 바깥 외자를 써서 외가라고 부르는 것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도 개선돼야 할 호칭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무급 가사노동을 가치화하는 통계지표와 가족평등지수 개발,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한부모와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가족과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국민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남양주 불암사 목조 관음보살 좌상과 서울 칠보사 목조 석가열의 좌상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불암사 목조 관음보살 좌상은 17세기 전반기에 활발하게 활동한 조각승 무염스님을 비롯해 5명의 조각승이 완성한 불상으로 아담하고 현실적인 조형미가 특징이며 17세기 불교 조각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입니다. 칠보사 목조 석가열의 좌상은 17세기 대표적인 조각승 현진스님을 비롯해 당대 유명한 조각승들이 합작해서 만든 불상으로 중후한 기품과 위엄이 느껴지며 예술적 가치가 월등히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한중 외교사의 보물, 봉사조선 창화시건 등 2건을 국보로 승격했습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들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됩니다. 참 나를 찾아가는 수행의 과정을 하나의 점으로 표현한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화와 단청을 결합한 미술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눈길을 끄는데요. 가을의 문턱에서 만나는 이색 전시회 현장을 서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폭을 가득 채운 검은색 점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저 평범한 동그라미인 듯하지만 존재 자체로서 충만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른바 우주의 시작을 나타내는 점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핏 보면 모두가 비슷해 보이지만 무한한 형상이 내재된 우주를 기록 가득 채운 점의 형상을 그림으로 담아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자 서양화가 장건조 화백의 우주 형상전은 점에 담긴 자아의 세계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구도의 과정을 담아낸 작품 3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우주 자체, 풍경화도, 인물화도 우주 지상 위에서 보면 점에 불과합니다. 지구가 별보다 작게 보입니다. 뭐 그런 어떤 생각에서 모든 것을 담은 우주 형상, 즉 다시 말하면 참나를 그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철학과 명상의 세계를 담은 작품 외에도 빨래판과 나무걸상을 소재로 어머니와의 추억을 그린 작품 모심도 눈길을 끕니다.
나무의자를 통해 유년 시절 단짝을 회상하는 기억 속의 내 짝지 등 감수성이 풍부한 작품들이 작가의 인간적이고 순수한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상이 이제 점으로 변하고 이것이 이제 뻥 뚫린 것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꽉 막아놔서 우주가 뚫린 건지 막힌 것인지 전 아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백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참 뻥 뚫린 우주를 깨칠 수 있도록 우리가 둥그런 원을 보면은 일원무예라고 이것이 평화도 되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 속에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이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래 작품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 장건조 작가는 대해거사로 불리는 독실한 불자로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의 주석 사찰인 부산 해운정사와 원로의원 대원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공주 항림선원을 자주 찾아 수행정진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건조 화백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8번째 개인전은 오는 3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4층에서 열립니다. 지난 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도 초대된 이 시대의 젊은 불교미술 작가 황두현 작가의 초대 개인전도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서울 종로 공유스페이스 선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당신의 부처님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불화에 단청이 들어간 문양을 비롯해 다양한 불화 기법들을 우리 주변의 사물에 적용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80총림 동화사 스님과 신도들이 홀몸 어르신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동화사는 그제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동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펼쳤습니다.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을 비롯한 국장 스님들과 신도회, 종무원들은 지역에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500명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효광 스님은 자비원 운영을 맡고 있는 보현사 주지 신담 스님에게 무료 급식에 써달라며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4년 처음 무료 급식을 시작한 자비의 집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나 라돈 등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늘면서 언제부터인지 안전한 일상이 모두의 바람이 돼버렸습니다. 환경부가 내년에 이런 위험 요인들을 없애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심하는 일상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부가 밝힌 내년 주요 계획과 예산안을 박성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3.7% 증액된 7조 6천억 원입니다. 환경부 본예산은 올해보다 4.3% 증액된 6조 6천억 원, 4대감 수계 기금과 성명피해 구제 기금 등 기금은 올해보다 0.7% 감액된 9,200억 원입니다. 환경부는 이 예산안에 악화되는 환경 여건과 반대로 높아지는 국민들 요구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체질 개선을 목표로 담았습니다. 2019년 환경부 예산안의 특징은 국민들이 환경부에 바라는 미세먼지 해결,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문제 관리 등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중심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미세먼지 차단에만 올해 예산보다 27% 늘린 8,800억 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를 늘리는 한편 다차원 미세먼지 배출원 추적 단속 시스템이나 전국 지하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 대책 등이 들어갔습니다. 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차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천억 원을 배정했고 과불 화합물이나 라돈 등 신규 현안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생활 SOC에 6천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 시설 교체와 수소차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예산 투입은 환경질 개선이 우선 목표지만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염두에 씁니다. 국회 예산 심의가 9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 예산이 국민한테 얼마나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럼으로써 환경부 예산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줄다리기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확정될 환경부 새 예산과 주요 정책들 어떤 모습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성룡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25번째 순서로 올해의 불자 대상 수상자로 국가 예산정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불자 공직자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정영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예, 주경야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30년 동안 공직 외길을 걸은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에 대한 주위의 평가입니다. 조계종립 고등학교인 보문고를 나온 김 처장의 불명은 도경. 대학 진학을 놓고 고민하던 시절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때 그 인연이라는 뭔지 모를 마음에 확 박혔던 그 가르침,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 그게 굉장히 강인함으로,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저희가 남았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으로 느꼈던 그 불심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처장이 몸담고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재정 운용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입법부의 독자적인 재정 전문 기관입니다. 김 처장은 쏟아지는 예결산 분석과 각종 보고서 발간 등을 총괄하는 총책임자로서 숨 쉴 틈 없이 일하는 가운데서도 자비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국립소록도병원을 비롯해 교도소와 군부대, 장애인 시설을 정기적으로 돌며 봉사활동한 이력은 공복으로 불리기에 충분합니다. 어려운 동네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마을 이런 데도 다 재정이 지원이 되고 그것이 이제 운영이 되는 그 현장을 가서 그 현장도 점검을 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봉사하고 도와드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공직자로서 굉장히 나름 그 보람과 자긍심 그런 걸 많이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처장은 나랏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자로서 꾸준히 봉사활동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종이 선정하는 올해의 불자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은 이후에도 김 처장의 행보는 주위를 더욱 훈훈하게 했습니다. 종단의 자비나눔과 중앙신도회에 행복바람이 기금으로 써달라면서 상금 1,000만 원 전액을 기부한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마음이 부자고 여유롭고 보람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어려운 일을 국민 대신에 가서 하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걸 쓰여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정말 그게 우리 불교 용어가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지혜와 자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김춘순 처장. 일반직 공무원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반야심경이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합니다. 불경 중에서 반야심경을 가끔 독송합니다. 특히 좀 마음이 힘들 때. 그래서 뭐 거기에 주로 260자로 구성된 그 짧은 심경이지만 거기에는 인생의 나침반, 제 인생의 지침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처장은 최근엔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식견과 열정을 담아낸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의 전면 개정판 책을 내고 선배로서 고시 준비생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불자 공직자로서 김춘순 처장이 보여준 하심의 자세는 30년 공직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오게 만든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시민과 문인들이 함께하는 문학축제, 문학주간 2018이
어제 개막돼 오는 7일까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와 전국의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특히 작가가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작가 스테이지는 27년 만에 완간된 역사소설 국수의 저자이자 소설 만다라로 잘 알려진 김성동 작가 등 다양한 출연진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산악영화제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북한 영화 5편을 상영합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올해 영화제에서 북미 합작 장편 영화 1편과 북한 제작 애니메이션 영화 4편을 상영하는 북한 영화 특별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제가 완화돼 복합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전용시설인 청소년 수련시설에 문화체육 복합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어제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3년째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이들이 우울 증상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치료조차 마음껏 받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정부와 불교계, 여기에 국회까지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9월 첫날에 보내드린 BB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